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기초 자동 제어 30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여러분들이 공업 수학 때 배웠었던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 라플라스 트랜스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공업 수학에서 배운 거는 이제 그 수학적인 내용만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 그러면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실제 우리 현실 세계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왜 우리 수업에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중요시하게 여기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라플라스 변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라플라스 변환을 얘기를 할 때 주파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주파수라는 건 뭐냐면은 시스템의 출력 또는 제어 변수가 반복되는 형태를 표현하는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 주파수라는 개념이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 노래인 거죠. 자, 우리가 도레미파솔라시도 하는 요 음계라는 게 각각의 소리가 우리가 듣는 소리가 공기의 떨림이 우리 귀로 이렇게 들어가는 작용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래서 도레미 이렇게 얘기하는 각각의 음계를 얘기를 하는 게 그 주파수를 얘기를 하는데, 그 주파수가 공기가 반복적으로 떨리는 현상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어떤 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상들 자체가 반복적으로 움직이는데, 그게 일정한 간격에 의해서 반복되는 경우, 이것을 우리가 주파수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제어 시스템이기 때문에 시스템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자, 뭔가 제어하려고 하는 신호가 반복적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 그걸 주파수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S라고 하는 우리가 S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죠.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 S라고 하는 게 그럼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자, 시간에 대한 복소 주파수 평면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래서 복소 주파수라니까 또 어떤 말인지 또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죠? 자, 근데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요 S라는 게 우리가 복소수 있으니까 복소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하고 그 다음에 허수로 이루어진 거죠. 자, 그래서 이쪽 부분이 실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허수는 이 부분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게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자, 여기 지금 제가 동전을 하나 갖고 왔어요. 이 동전을 보게 되면은, 자, 동전의 상태는 만약에 이 상태가 있고, 이건 뒷면이죠. 뒷면의 상태가 있고, 그 다음에 얘를 돌리면은 앞면의 상태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동전의 상태는 앞면과 뒷면만 있어요. 근데 제가 얘기한 게 맞는 얘기일까요? 그렇진 않죠. 자, 제가 동전을 한번 이렇게 튕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제가 튕겼으니까 얘가 돌아가죠? 그러면은 이게 앞면하고 뒷면만 있는 상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튕겼을 때 여기서 시작을 했겠지만 여기가 살짝 이렇게 돌아가겠죠? 돌아가고. 자, 그러면은 이게 상태가 앞면하고 뒷면이 아니고 요거를 우리가 각도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이 동전의 상태가 0.01초에서는 이 상태, 0.02초에서는 이 상태, 0.03초에서는 이 상태. 그래서 각각의 시간을 이렇게 세분화하게 될 때마다 요 동전이 나타내고 있는 상태가 바뀌어지는 거죠. 자, 이 상태가 앞면만 보이게 되지만 이쪽 뒤쪽은 또 뒤쪽의 상태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앞면하고 뒷면이 이렇게 섞여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제가 여기 보게 되면은 요 링크가 있습니다. 저 링크가 있는데
이 링크가 제가 보니까 라플라스 변환이나 라플라스의 개념에 대해서 제가 본 것 중에서 가장 잘 이루어진 유튜브 영상인데 그래프도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한글 번역도 되어 있어요.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 이거는 다 자세하게 안 보겠고 이것만 소개해 줄 건데 여기 보게 되면은 자막 이렇게 여러분들 The 여러 Laplace 가지 이렇게 돼 transform 있으니까 plays a critical 한국어 role 선택을 in 하셔가지고 engineering, physics, and 보시면은 mathematics. 도움이 될 것 같아요. The Laplace transform allows 자, 이해 안 되면 두 번 보세요. 세 번 보세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개념을 익히는데 좀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근데 또 계속 봐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자, 그럴 때는 뭐 어떻게 해요? 외워야죠. 달달달 외워가지고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으면은 여러분들 어느 날 그 원효 대사 얘기 아나요? 원효 대사가 동굴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마셨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그 물이 있는 바가지가 사람의 해골이었더라. 그래서 엄청나게 뭔가 엄청난 걸 느끼시고 그 다음에 깨달으심을 이제 얻은 거겠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거를 열심히 달달달 외우면은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유레카 하는 것처럼 뭔가 반짝 전구가 이렇게 튀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우리 수업에서는 요 S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뭔가 반복이 되는데 반복되는 패턴을 그래프로 표현한 거다라고 이해하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우리가 이제 제가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반복되는 현상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원 운동이 되겠죠. 여기서 원 운동 같은 경우가 주파수로 표현할 때 가장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패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패턴은 저도 이거 보게 되면은 동전을 제가 쭉 이렇게 돌리면은 처음에는 빠르게 돌아가다가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천천히 돌아가면서 얘가 멈추게 되겠죠. 자, 그거를 이렇게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보게 되면은 얘 운동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돌아가다가 멈추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나선형이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나선형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자, 이런 개념이 여기서는 라플라스 개념이 되겠는데요. 자, 그래서 이거를 요 S라는 거를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이거를 탕 돌렸을 때 이 돌아가는 거를 그래프로 표현하는 거를 어떻게 표현하지를 나타내는 게 S 도메인으로 표현을 한 거고요. 그래서 S는 시간에 대한 미분하고 적분의 형태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서 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S라고 하는 거는 미분이고요. 그 다음에 S분의 1은 적분을 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은 두 가지 패턴이 있다고 했죠. 얘가 돌다가 이렇게 쭈가 들어가지고 정지하는 경우, 그 다음에 그냥 계속 돌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처음으로 시작하다가 점점점 커지는 경우, 자,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도 뭐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해군 갔다 온 친구가 있나요? 해군 갔다 온 친구는 제 친구 보게 되면은 용 오름 현상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던데 자,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런 현상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 게 태풍이라든가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태풍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돌풍 같은 거. 용오름 현상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지표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또 공기 중으로 대기 중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이렇게 퍼지게 된 현상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화장실 내려가게 되면은 물을 틀고 물을 이렇게 내리게 되면은 물이 돌면서 이렇게 내려가게 되죠. 자, 그런 것들을 표현을 하는 게 라플라스 변환에서 다루는 표현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거 설명하는 거에 시간을 좀 많이 썼는데요. 자, 이거 뭐 개념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설명을 한 거고,
근데 지금 당장 와닿지 않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래도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놓고 있기를 바라겠어요. 자, 그래서 라플라스의 변화는 뭐냐 하면은, 자, 우리가 시간의 변수로 구성된 공간을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이 S라고 하는 주파수의 공간으로 변환을 하는, 좌표를 변환을 하는 일종의 변환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이 언제나 설명할 때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뭐 어쩔 수 없죠. 자, 그래서 뭐 앞에서 개념이 확실하게 와닿지 않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라플라스 처음에 배우고 이게 머릿속에서 이제 정리가 되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함수 f의 라플라스를 변환을 하는 건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자, 이렇게 이런 마크를 써죠. L이라고 하는 마크를 쓰고, 그 다음에 요 ft, 우리가 ft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ft는 요게 시간에 대한 함수죠. 자, 시간에 대한 함수를 대문자 뭐죠? 라틴 뭐죠? 로마자 문자 L로 하고 시간에 대한 함수를 쓰게 되면은 이거를 fs하고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0부터 무한대까지 요 ft를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지수함수의 마이너스 st dt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기본적인 시간을 주파수 형태로 변환하는 변환 방법이 되는 거죠. 자, 그럼 거꾸로 요 fs, 라지 fs로 된 거를 다시 시간에 대한 함수로 바꾸고 싶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로마자 L 쓰고 그 다음에 다시 1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거는 다시 fs를 라플라스 형태로 된 함수 fs를 시간에 대한 함수 ft로 표현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거는 여기 있는 공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기본적인 패턴은 요게 두 개가 같은 거죠. 근데 위에는 마이너스 st가 되고 그 다음에 위에는 st가 되고 그 다음에 dt가 ds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적분이 여기는 시간이죠. 여기는 시간 0부터 무한대까지 시간이고, 자, 이거는 주파수가 마이너스 무한대 주파수부터 플러스 무한대 주파수까지. 자, 그 다음에 2파이 j 복소수분의 1. 자, 이런 형태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뭐 이거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공업수학 배웠을 때는 이것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풀긴 했지만 다행히 우리 수업에서는 이거를 유도하지는 않아요. 왜? 공업수학에서 이미 다 유도를 한 거였으니까 여기서 굳이 유도를 할 필요 없고, 우리가 이거를 배우는 이유는 써먹으려고 배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사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써먹냐를 배우는 게 이번 시간하고 그 다음 주에 우리가 모델링을 하게 될 텐데요. 그 모델링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기본 함수가 있는데요. 기본 함수가 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유닛 스텝이라고 계산 함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었죠. 그 다음에 수박을 익었을 때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퉁 두드리게 되는 디렉 델타, 임펄스라는 함수 두 개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게 됐었죠. 자, 그럼 이 두 개의 가장 기본적인 제어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계산 함수하고 그 다음에 임펄스 함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라플라스 변환을 할 경우에 자, 어떤 식으로 보여지게 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닛 스텝이라고 하는 게 시스템 시작 시 반응을 확인할 때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어떻게 설명을 했어요. 제가 전원의 스위치를 올린다든가 아니면은 물체가 있는데 물체를 멈춰져 있는 물체를 밀기 이렇게 쭉 시작을 한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을 할 경우에는 어떤 형태가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있던 요 공식을 그대로 이렇게 사용하면 되는데요. 자, 유닛스텝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이 0보다 클 때는 1이 되고 그 다음에 0보다 작을 때는 0. 그러니까 시간이 0보다 크다는 얘기는 뭔가 동작이 시작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는 뭐 시작이 아닌 거죠. 멈춰져 있는 정지 상태인 거죠.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내가 뭔가 물체를 밀기 시작했어. 아니면은 내가 전기에 있는 전원 스위치를 탁 하고 올렸어. 그래서 전기가 공급이 돼. 자, 이런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거를 FT는 이제 UT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자,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위에 있는 공식을 그대로 대입을 해가지고 풀어보게 되면은 자, 요거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공업수학 할 때 한 번씩은 다 해봤던 걸로 제가 이제 알고 있는데요. 이거 그냥 적분하는 거 따라해 보도록 하죠. 자, 0부터 무한대까지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라플라스도 결국은 멈춰 있는 상태에서 시간이 무한대로 갈 때까지를 적분을 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적분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이게 반복되는 패턴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살펴보게 되면은 어쨌든 이런 형태로 나오는데 자, 이거에 대한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여기서 요 FT가 그대로 얘는 1이 되는 거니까 요 부분이 그냥 적분이 돼서 이 적분을 풀게 되면은 S분의 1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한번 이거를 보죠. 이 S라고 하는 거를 보게 되면은 S가 커지면 커질수록 S가 커진다는 얘기는 반복이 자주 된다는 얘기인 거고 S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반복이 S가 커지면 커질수록 주파수가 높다. 그러니까 반복되는 횟수가 높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S가 0에 가까울수록 반복이 하는 횟수가 적다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만약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시간이 0에서 1로 이렇게 팍 하고 튀었어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멈춰져 있는 거죠. 계속 똑같은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걸 주파수로 표현하게 된다면은 S가 크게 되면 크게 될수록 반복은 안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0으로 수렴을 하게 되는 거고 처음에 요 부분에서는 한 번 튀는 거니까 이때는 최대값을 가지게 돼서 자, 요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이걸 제가 뭐 요 공식을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한 건데 그래도 아직 이렇게 잘 머릿속에서 이제 그림이 안 그려질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이거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더 설명을 하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앞에서 얘기했던 요 유튜브 동영상하고 그 다음에 교재 내용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공업수학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복습을 해가지고 좀 감을 좀 잡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를 표현할 때 가장 제가 많이 설명을 하는 게 자, 요거입니다. 자, 제가 물방울을 이렇게 떨어뜨렸어요. 근데 물방울을 이렇게 딱 떨궜을 때 보게 되면은 우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밀크 크라운이라고 하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죠. 자, 이 밀크 크라운을 나타낸 게 제가 지금 이 그래프를 보여준 거하고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밀크가 여기서 뚝 하고 떨어졌을 때 얘가 이렇게 퍼지게 되는 거죠. 이런 너울너울 이런 형식으로. 자, 그래서 요 라플라스 변환이 이거를 1차원으로 표현한 건데 2차원으로 표현한 건데 이걸 3차원으로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은 이런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뭐 3차원 그래프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지금 우리 수업 단계에서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이렇게 이 단면을 표시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 단면을 이렇게 잘라서 보게 되면은 자, 이런 형태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디렉트 델타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특성을 가지는데 파악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0일 때만 무한대 값을 갖고 나머지 시간은 다 0의 값을 갖는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요 임펄스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을 하게 되면은 그냥 1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모든 주파수 성분들에 대해서 다 동일하게 1값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것도 이 성질 때문에 시스템의 특성을 가진 특성을 파악하는 데 사용한다 이렇게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각각의 요 주파수 성분들이 동일을 하기 때문에 요 신호를 주게 되면은 요 동일한 신호에 대한 응답 특성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것도 설명이 조금 제가 좀 부족하다고 약간 느끼는데 이것도 나중에 또 추가 보완해서 설명할 기회가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없으려나? 네. 자, 어쨌든 여기 보게 되면은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 테이블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서 봤듯이 이렇게 변환하는 거는 시험 문제 내기 딱 좋겠죠? 이 정도까지만. 자, 근데 요 정도는 제가 설명을 한 거고, 자, 그러면은 요거 같은 것들은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는데 세상에는 뭐 유니스텝이라든가 아니면은 디렉 델타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 형태들의 함수들이 있는데 그 함수들을 라플라스 변환을 앞에서 했던 요 부정적분 적분 공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변환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변환 과정을 관심 있어 하는 게 아니고 변환된 결과가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변환될 결과를 여러분들이 보고 변환을 한 거를 꺼내서 쓰게 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t의 ut, 그러니까 유니스텝에 t가 곱해져 있는 경우에는 얘를 변환하게 되면은 s 제곱분의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유니스텝에 t의 n승일 경우에는 자 s의 n 플러스 1분의 n 팩토리얼,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t의 ut일 경우에는 s 플러스 a분의 1. 자, 사인일 경우에는 사인 오메가 t, 이건 오메가는 각속도를 얘기하죠. 자, 오메가 t일 경우에는 s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코사인일 경우에는 s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s. 자, 이런 형태로 라플라스 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같은 경우에는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여러 가지 어떤 특징들, 규칙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이거 뭐 기본적인 결합 법칙이라든가 아니면은 뭐죠? 시간 변환이라든가 아니면은 미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특징에 대한 규칙들이 있으니까 이 규칙들을 보고 따라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뭐 굳이 여기까지 다 일일이 이렇게 설명을 하진 않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은 요 라플라스 변환을 그러면은 제어해서 어디다 써먹냐? 그게 지금 가장 관심이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다루는 게 어디다 써먹냐를 설명을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전달함수를 이용하면은 시스템의 응답 특성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전달함수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 응답 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스템 응답이라고 하는 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뤘었죠. 시스템 응답이라고 하는 게 시스템도 일종의 수학적인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수학적인 함수 어떤 fx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입력에다가 입력 신호, 제어 신호라고 하죠. 입력 제어 신호 RT를 넣어주게 되면은 출력 제어 출력 신호도 출력이 나온다. 자,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자, 그래서 입력 출력 같은 경우에는 입력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의 합성 함수 형태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은 이 시스템 응답 특성이 그래서 입력 신호를 네 가지 종류를 봤었죠. 네 가지였나? 다섯 가지였나? 저기 유니스텝, 그 다음에 포물선, 다음에 또 기하급수적으로 지수함수 형식으로 입력받는 거, 그 다음에 임펄스 형태, 여러 가지 입력에 대한 신호를 조합을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출력이 어떻게 되는지 수학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지난 시간에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라플라스 변환을 통해 가지고 통해서 이렇게 봤을 때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앞에서 이거를 fx라고 했을 때 실제적으로 요 ct는 f의 rt 형태로 이렇게 출력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미분 방정식 형태로 나타내는 형태가 되겠는데, 보면 알겠지만 여기 f하고 r에 대한 합성 함수 형태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분 방정식을 풀게 되면은 이거를 푸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 보는 것처럼 라플라스 변환을 통했을 경우에는 자,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냐면은 자, 입력도 자, 이것도 RT도 라플라스 변환을 통해 가지고 RS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자, fx인데 여기는 gx라고 했네요. 자, gs 이것도 여러분 헷갈리니까 g라고 바꾸죠. 자, c도 cs. 자, 이렇게 표현을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시간으로 표현했을 때는 합성함수 형태로 나타난다고 얘기했지만 라플라스 형태로 표현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입력하고 출력의 곱의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우리가 해석하기가 상당히 쉬워지는 특징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 시스템을 나타내는 걸 우리가 전달 함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전달 함수는 시스템을 수학적으로 함수 형태로 표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라플라스 변환을 한 함수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달 함수를 이용을 했을 경우에는 시스템의 응답을 쉽게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절차를 따지는데요. 자, 초기 조건에 따른 전달 함수를 구한다. 자, 일반적으로 요 C하고 R이라고 하고 이 GS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다루는 게 미분 방정식 형태이기 때문에 미분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초기값 조건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초기값 조건을 일단 한번 따져줘야 되는 거고요. 아,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좋은 소식은 제가 우리 수업에서는 초기값에 대해서는 그냥 다 뭐라고 하죠? 0으로 가정한다든가 아니면 초기값 조건을 주고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초기값까지 뭐 따져봐라 하는 거는 여기 수업에서 다루기에는 범위가 또 넓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 과목에서 초기값들은 다 처음에 주고 시작하는 경향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험하려고 하는 입력 신호를 라플라스 형태로 변환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RT가 있는데 이 RT를 RS로 이렇게 변환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전달함수에 대입을 하는데 전달함수 대입하는 게 이 형태 두 개의 곱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입력 함수도 S에 대한 함수고 전달 함수도 S에 대한 함수니까 이 S에 대한 다항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다항식을 풀기 위해 가지고 부분 분수 전개로 항을 분리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 분수 전개를 이 다음 장부터 설명을 하게 될 텐데요. 부분 분수 전개를 해서 항을 분리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문제를 쉽게 풀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라플라스 형태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다시 시간의 형태로 변환을 합니다. 자, 그래서 설명을 하게 되면은 자, 시스템이 있는데 시스템에다가 우리가 시간에 대한 어떤 함수에 대한 입력을 넣어주게 됐을 때 이거에 실제 미분 방정식을 풀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겠기 때문에 이걸 라플라스 형태로 변환을 한 다음에 부분 분수 전개를 통해 가지고 이 각 항을 여러 개로 분리를 한 다음에 그걸 다시 시간에 대한 함수로 바꾸는 과정을 한다. 자,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핵심 포인트인 거죠. 자, 뭐 이렇게 말로만 하면은 또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이 부분은 또 이번 주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모델링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은 복습하는 의미에서 부분 분수 전개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짚고 넘어가야 되죠. 왜냐하면 이제 부분 분수 전개를 해야지만 다음에 우리가 모델링을 이렇게 뭐 지지고 볶고할 수가 있게 됩니다.